저기가 광장이네. 근데 누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찾아볼까? 우리 둘이서 모두 물러서! 빨리 이 약을 먹이고 녀석 좀 진정시키자. 아니, 내 말은 저 사람들 좀 진정하라고. 운이 다 한 것 같네.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것! 싸움은 무의미해. 생과사 동천 환화 기나긴 꿈. 병세가 심각하네. 내 차례. 시작하지. 자, 운이 다. 속도는 한바탕 혼쭐이 났으니까 얌전히 누워있을 수 있겠지? 고마워. 아저씨랑 언니들 덕분에 환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어. 강타 맞추 기술이 상당한데? 강타 맞추? 그런 게 있었던가? 하지만 그 기술 덕분에 운기군 병사들의 상처가 더 늘었으니 조금 더 힘내서 정골요법을 써줘야겠어. 으이씨, 일손이 너무 부족하잖아. 꼬마야, 어디서 왔니? 아빠는? 아빠 없어? 아, 그럼 엄마는? 엄마도 없어? 알았다. 내가 조그마니까 날 엄마 아빠 몰래 뛰쳐나온 꼬마로 봤구나? 치, 여긴 선지야. 외지에서 온 단명종 언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비디아다라족은 윤회로 자족해서 엄마 아빠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환생할 때부터 의사를 연마해왔어. 단정사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있는 의사. 벨로보그의 꼬마들은 지하에서 모래놀이나 할 텐데 여기 꼬마들은 능수능란하게 환자를 보는구나. 요즘 나부가 정신 사나워. 만약에 볼일 있는 거 아니면 나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지? 유감이지만 나부의 장군님이 우리한테 공무를 맡겨서 우린 발에 불이 나게 돌아다녀야 해. 그럼 아저씨랑 언니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다치면 무료로 진찰해줄게. 날 구해줬으니 약값은 20% 정도 깎아주고. 나부 선주에 나한테 진료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빠져나올 때 돈만 제대로 챙겼으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잡담은 여기까지 할게. 진찰을 미룰 순 없거든. 웰트 아저씨, 저 애는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생긴 것 같아. 역시 비디아다라족인가. 나도 문헌에서 기록으로만 봤어. 용맥의 후예라다니 정말 그대로군. 한시라도 빨리 다른 동천에서 피신해온 환자들을 수용하고 증세를 안정시켜야 해요. 지영사 직원들까지 악령에 침식되지 않으려면 접촉을 줄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았어, 알았다고. 우리 지영사는 모든 직원이 총동원돼서 한 명도 안 남았어. 근데 단정사는 왜 몇 명밖에 안 온 거지? 한 명도 안 남았다니요? 불길한 말은 하지 마세요. 아휴, 이 아가씨야. 지금 나랑 입씨름할 때야? 얼른 진찰에나 집중해.
깜짝 놀랐다니까. 어떤 사람이 비디아다라족 용녀님을 구해줬기에 망정이지. 맞아. 평소에 잘 돌아다니지도 않으면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난 이제 한계야. 퇴. 그게 무슨 재수없는 소리입니까? 그게 의사가 할 말이에요? 그럼 어떡해. 단정사 동천으로 향하는 항로도 안 보이고 외래 나와서 주사도 약도 부족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게다가 이건 의학서에 있는 질병 같은 게 아니야. 이건 마각의 몸의 전조 증상이라고. 진료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아직 200살이고 옹기군에 입대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마각의 몸이라뇨. 다시 잘 좀 봐보세요. 이대로 가다간 시황사의 판관들이 와서 수습한다고요. 모두 진정들 하세요. 지형사 총무부에서 하달된 공문에 따라 장락천의 항로를 잠시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부와 옥주를 통해 확인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서둘러 지형사 관청으로 가서 접수해 주세요. 저희가 초빙한 단정사의 의사들이 그곳에 머무르며 무료 진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께 단백질 쌀 한 포대와 구급 약품을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저를 찾아와 받아가셔도 되고 나중에 지형사 근무병을 통해 배송받으셔도 됩니다. 아니라고 하고는 싶지만 이곳에서 벌써 6시간째 서 있는 중이에요. 이번 재난은 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지형사 총무부에서 하달된... 자매님, 제가 뭐 도울 거라... 옥조 팔찌를 사용해 접수를 해주시면... 잠시만요. 제가 방금 물자를 드리지 않았나요? 손님, 저희 지형사 직원을 놀리면 안 돼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공조사 쪽에도 문제가 생기네. 성가셔 죽겠어. 이봐, 웅기군한테 가서. 죄송해요. 전 지형사의 근무병입니다. 옷차림을 보니 나부에 방문한 외부인이시군요. 그럼 전 장군님이 초대한 공무원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선주 나부에 온 모든 손님은 장군님의 초대를 받고 온 귀빈분들이니까요. 부두가 열려 있었다면 별댐목의 바다로 가는 배를 타보시라고 추천해 드렸겠지만 이곳에서 나가는 배길은 다 잠시 운행을 멈췄어요. 참, 제가 친구 중에 별댐목 통행 허가증이 있는 놈이 있네요. 여러분을 도와 빠르게 이곳을 벗어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흥정도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정말 귀한 손님이셨군요. 몰래 알려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단순한 안전점검이 아니래요. 장군님께서 직접 웅기군을 보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시려나 봐요.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절 찾아주세요. 꼬마 아가씨, 기다려봐. 잠깐만. 장락천의 백성들과 용녀님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잊어버렸구나. 위기의 순간에 네가 나서서 마각의 몸을 혼내줬잖아. 다 지켜보고 있었어. 천박사에 있는 친구가 장군님께서 나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님 몇 명을 초대했다고 하던데. 딱 보니까 너희 맞지? 괜찮다면 지형사 관청에 와줄 수 있을까? 장락천에 닥친 성가신 일에 대해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림 하나만 덜렁 있다니. 여기서 만나자는 걸까요? 영화에서 보던 납치범 접선 장면 같네요. 농담은 그만하고 출발하도록 하지.
서둘러 정작.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어. 태복사 동촌도 큰일 났다던데. 청자 그래도 놀고도 싶은가 봐. 태복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태복님이 버티고 계실 거예요. 키는 작아도 감당할 능력은 충분하시죠. 여기 온 것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명을 받아 귀빈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시간은 금이라고요. 이런 걸 2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하죠. 사진 속 장소는 이곳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긴 놀이관이잖아. 이곳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나? 이 패가 문제잖아요. 이렇게나 빨리? 반갑습니다. 귀티가 흐르는 걸 보니 세 분이 바로 태복사의 손님들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싶었는데. 저건 감사! 그 근처에 지용사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내 거! 그렇게 소란스러운 곳에서 여러분과 만나면 내 차례야! 붙었다! 너무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락천을 돌아보는 동안 선주의 민속놀이인 재원 경옥패를 체험하고 있었죠. 잠깐! 이번엔... 났다!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출발할까요? 손님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네. 옆에서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노는 걸 보니 재원 경옥패에 관심이 생기더군. 손님분의 말투는 정말 따뜻하고 자상하시군요. 게다가 엄청 뛰어난 안무까지. 관심 있으시면 제가 재원 경옥패를 조금 알려드릴까요? 정말 재밌어요. 좋지. 웰터 아저씨,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잖아요. 우와, 저기 좀 봐. 저건 불멸의 거목이라는 고목이에요. 나부 선주가 한때는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보물이죠. 천박사 사람도 역사에 대해 연구하나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나무의 유래를 모르거든요. 이 불멸의 거목은 오래전 선주가 천혜를 유람할 때 남긴 자취라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반쪽밖에 안 남은 고목이지만 삼국 몽화록 속 기록을 보면 만개했을 때 상천에 이르고 성좌가 걸려있다라고 할 정도였대요. 그게 무슨 뜻인데? 나무가 높아서 타고 올라가면 하늘까지 오를 수 있고 나뭇가지에는 별들이 매달려 있었다는 뜻이지. 그럼 얼마나 크다는 거야? 열차 정도? 아니다, 헤르타 정거장만큼 큰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들이 매달릴 정도면 선주를 다 합쳐도 안 될 거야. 맞아요. 그냥 여러분의 상상만큼 크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다 전설 속의 이야기잖아요. 전 출퇴근하면서 매일 보다 보니 이제 실증이 났어요. 그럼 이제 출발해요. 세상의 귀신 세차 별된 목소리. 다 왔어요. 길을 잃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들어가셔서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태복님의 손님이지만 그분은 규칙을 어기고 이것저것 캐묻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죠. 절대 태복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저 신문하는 걸 들으러 온 걸세. 끝나면 바로 떠날 거고. 왜 이러지? 어디 보자.
고장난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대문이 잠겨 있다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게다가 아무도 제게 열쇠를 챙겨가란 말은 안 했어요. 이봐, 아무리 그래도 손님을 문전박대하는 건 좀 아니지. 아휴, 너 정말 태복사 사람 맞아? 겁주지 마세요. 태복님께서 계신데 무슨 일이 있을 리 없잖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태복사에 이 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급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바로 여기에요. 이쪽 문을 알고 있는 거 보니 평소에 농땡이 피운다고 여기 그놈의 스텔라론 침식인가 뭔가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이런, 이 문도 안 열려요. 태복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분명 못 믿어온 청작이 또 일을 망쳤다고 생각하실 텐데. 태복이 이런 사람을 보낸 걸 보면 우리한테 화난 게 분명해. 괜찮다면 내가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 네?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안 될 건 없죠. 웨이트 씨,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재미있을 거예요. 웨이트 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외부인이 이렇게 쉽게 문을 열다니. 제가 정식으로 태복사 자유의 문 문직이라는 타이틀을 넘겨드리죠. 혹시 놀랐어요? 난 하나도 안 놀랐는데. 전투를 준비하지. 다음엔 창의성 있게 전투 좀 시작하면 안 돼요?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것! 시작하지. 이어! 싸움은 무의미해. 내 차례야. 자!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나? 우리가 본 적이 있던가? 아니요, 청작 말이에요. 업무 시간에 청작을 만날 수 있다니. 억울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봐, 이분들은 태복님의 손님이야. 와,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이번엔 우리를 말하는 게 맞겠지? 물론이죠. 방해받는 걸 싫어하시는데 외부인을 직접 초대하시다니 좀 의외네요. 태복님을 뵈려면 바로 궁관진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궁관진에 사람이 부족해서 태복님이 골치가 좀 아프신가 봐요. 태복사에 주둔 중인 은기군은 악령을 무찌르기 바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거든요. 이 앞이 바로 태복사의 자랑인 대형 옥조 연산장치 궁관진입니다. 오는 길에 많은 이들이 옥조라는 걸 말하던데 대체 옥조는 뭘 가리키는 건가?
옥조는 옥조죠? 웰트 씨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오이도노라는 책에서는 살아있는 옥에 무늬를 새기고 점을 쳐 현답을 얻는다고 적혀 있어요. 도장을 새기듯 선주 공조사의 장인들이 옥에 있는 격자 안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수억 수조 가지의 부적을 각인한다고 해요. 그런 다음 필요에 따라 각 장치 속에 넣고 설계해둔 대로 작동을 시키는 거죠. 옥조는 팔찌에 넣을 정도로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큰 건 진법에 넣어 변수를 계산하고 지난날을 거울 삼아서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요. 이 군관진처럼 천리의 변화든 속세의 변화든 충분한 정보만 있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죠.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안에 있는 부적과 원리는 전지천군 누스의 조언을 받았다고 해요. 옥조의 심오함은 태복사에서도 태복님만이 꿰뚫을 수 있을 정도래요. 그런 것 같네. 하지만 옥조라는 이름 꽤 괜찮은걸? 게다가 평범한 컴퓨터라면 저렇게 특이한 유래가 있을 리 없잖아. 누스가 직접 알려준 기술이라니. 헤르타시의 우주정거장에서도 누스와 관련 있는 물건을 본 적이 없어. 아무튼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게 옥조든 컴퓨터든 상관없지 않겠어요? 오늘 누군가 여러분을 이곳까지 모시고 오기만 하면 된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이 청작이든 백작이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곧 군관진의 중심부랍니다. 태복님은 저기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원회 운세 계산 완료. 옥조를 입력해 작동. 점괘 연산, 괴상 완성. 흐름이 택괴와 태괴 사이를 오르내리고 오차 범위는 0.2%야. 계산은 틀리지 않았는데 대체 뭐가 장치를 방해하고 있는 거지? 부태복 어떻게 되고 있지? 괴상이 건괴와 진괴 사이에 있는 걸 봐선 제가 닥치고 아무런 이로움도 없겠네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곧 재앙이 들이닥친다. 이게 태복사의 오늘 운세라는 말이에요. 군관진이 운행을 멈췄고 부적은 어두워졌으며 태복사 내부에 존재하는 스텔라론 악령을 완벽히 제거하지 못했죠. 운기군은 백성을 보호하기 바쁘고 전 진법을 복구하고 싶지만 사람이 부족해요. 이런 상황에서 장군님이 넘겨준 스텔라론 헌터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죠? 내 앞에 선견지명과 완전한 법안을 가진 부태복이 있잖아. 기루는 취하고 흉조는 피하는 게 네 능력 아닌가? 그런 아첨은 그만하세요, 장군님. 운세의 흐름은 자연의 이치이니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태복사는 그저 기륭을 눈앞에 두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미래를 바꾸는 신통한 수단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 부태복이 나서야 하지 않겠나? 미래를 관측하는 스텔라론 헌터를 제압하려면 미래를 예견하는 자네가 나서야 한다네. 그리고 인력이라면 내가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보게, 지원군이 도착했군. 태복님의 명을 받은 건 아니지만 손님들을 모셔왔습니다. 장군님은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기왕 온 거 가치 있게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좌의 허락 없이 군관진에 발을 들이는 건 법도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인정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지만 반갑네요. 청작이 좀 못 믿었긴 해도 중요한 순간에 최선을 다하긴 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겠죠. 전 장군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태복사의 일원도 아니니 어찌 마음껏 부릴 수 있나요? 예의 차리지 않아도 돼. 우리가 장군의 말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맡겨. 그럼 인사치레는 이쯤 하죠. 태복사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여러분이 군관진의 기반을 재가동해줬으면 해요.
겸사겸사 스텔라론 악령도 제거해 주시고요. 청작이 동행해서 기반의 재가동을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악령을 제거하는 일은 내가 방금 점을 쳐봤는데 우리 셋은 평생 고생할 팔자래. 무슨 어떤 마법의 주문이요? 쉽고 간단하고 세상 어디서든 통하는 단어 있잖아. 부탁. 부탁할게요. 알겠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이걸까요? 하사는커녕 일이 더 늘었어요. 태국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군관진의 기반을 재가동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서구처럼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농땡이를 칠 수 있는 좋은 근무지에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다 망했어요. 태국사에서의 여유로운 근무 생활은 물거품이 됐다고요. 실수라도 했다간 태국사에서 해고될지도 모르죠. 잘 해결하면 상부에서 계속 임무를 줄 게 뻔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면 거기서 패나 계속 돌리는 건데. 정작 기반의 재가동은 너에게 맡길게. 그리고 방금 봤던 일은 전부 잊어. 여기! 열차팀 여러분, 오랜만이군. 너희들 덕분에 나부는 순조롭게 카프카를 체포할 수 있었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군. 컴퍼니가 스텔라론 헌터를 수배한 이후 단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었다네. 이번에는 선주가 한 발 앞섰군. 일이 마무리되고 스텔라론의 우환이 제거되면 카프카는 선주에 쓸모가 없지. 현상금의 마음이 동한다면 그녀를 데리고 컴퍼니에 가보게. 연맹은 컴퍼니의 현상금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하지만 선주의 수배자인 블레이드는 넘겨줄 수 없네. 카프카는 아직 입을 열 생각이 없어 보이고 스텔라론 헌터들의 의도도 불분명하니 태복사의 힘을 믿고 진실을 규명해야지. 장군이 얘기한 진실 규명이 진법으로 카프카를 신문하는 겁니까? 그렇다네. 군관지는 태복사의 중요한 진법으로 본디 항로를 점치고 미래를 예견하는 데 사용해왔지. 하지만 스텔라론 헌터의 비밀을 밝혀내야 하니 통념에 어긋나지만 어쩔 수 없이 점괘로 그녀의 의도를 밝힐 수밖에. 군관진 작동은 중요한 일인 만큼 자네들이 부태복을 도와 진법 의식을 완성해 줬으면 좋겠군. 고맙. 어디 보자. 여긴 주합진이에요.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기세를 관찰한다는 말이 있죠. 이 기반은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 있구나. 이제 됐겠죠? 에? 그냥 룬 문자를 뒤죽박죽으로 조합한 거잖아. 이걸로 된 거야? 복잡한 것일수록 간단한 조작을 추구하죠. 대도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쉽다면 왜 태복이 직접 오지 않은 거야? 태복님도 사실은 저처럼 농땡이를 피우고 싶은 걸지도요.
인간은 이 군관진의 중심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세계의 진기가 재가동되면 카프카의 신문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일이 마무리되면 카프카와 대화를 나눌 시간을 충분히 드리죠. 가동되자마자 군관진은 목표 카프카가 숨겨둔 모든 정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주와 관련된 내용을 점술사의 뇌로 보내죠. 인간은 매 순간마다 운명의 길을 걷고 시간과 공간 사이를 이동하며 수많은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세계의 기반이 연결된 느낌은 못 받았는데. 점괘는 허황된 이치가 아니에요. 조건이 부족하고 점괘의 대상이 불분명하다면 그 답은 별바다에 빠진 바늘찾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게다가 스텔라론 악령이 태복사에 침입한 후 스텔라론이 야기한 교란으로 점괘의 정확도가 대폭 감소했어요. 오차 범위가 1000분의 2나 되죠. 본좌는 계산 결과에 그런 큰 착오가 생기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참, 기반은 재가동된 건가요? 왜 군관지는 아직도 반응이 없는 거죠? 만에 하나는 없어요. 예외는 존재하지 않죠. 군관진의 계산법 대연 변화의 길은 사물의 운명의 길에 있는 모든 불확정 요소를 열거법으로 계산해요. 척도가 만구와 별바다까지 넓혀지면 세상에는 더 이상 변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쓸데없는 질문은 여기까지. 세계의 기반은 가동하셨나요? 여기가 업성진이에요. 이 기반은 사물의 인과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 정도는 바뀌네. 다 됐어요. 다음으로 가요.
긴장 푸세요. 선주에 그런 요괴가 어딨어요. 그냥 진법을 지키는 금조각상이에요. 이런 건 선주의 중요한 곳에 널려 있다고요. 쭈그리고 앉아서 낯선 자는 다가오지 마시오 라고 써붙인 것 같은데? 말해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갑자기 뭐 때리거나 하진 않을까? 우린 태봉님의 명령을 받들어 진법을 작동하러 온 거지 낯선 자가 아니잖아요? 통행 금지. 마치 세븐스 씨 말이 맞았어요. 빨리 절 좀 도와주세요. 이 녀석 만만치 않은 상대야. 가끔은 이 몸의 실력 맛 좀 봐. 이야!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것. 싸움은 무의미해. 생과 사, 허와 실은 한 끗 차이지. 동천 환화, 기나긴 꿈.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또 때리게? 도망가지 마! 보여줄 이처럼 막아내 너가 있게! 자! 아이! 운이 다한 것 같네? 시작하지! 이야! 또 때리게?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것! 야! 가끔은 진지 이 몸의 실력 맛 좀 봐! 내 차례야! 속전속결로 끝내자! 생과 사, 동천 환화, 기나긴 꿈. 네 의지로 결말에 도달해봐. 어디 보자. 시간, 인과. 다음 진법은 10중 8구 에너지와 관련된 거겠네. 유감이지만 이 기반은 대환진이에요. 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거였구나. 휴, 달 탈 없이 끝났네요. 이제 세 개의 기반을 전부 가동했어요. 군관진 중심부로 돌아가서 태봉님께 보고하죠. 잘하셨습니다. 군관진의 부적이 다시 밝혀진 걸 감지했어요. 지금부터 카프카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관진 중심부에 있으면 아마 조금 충격이 느껴질 거예요. 준비됐나요? 이렇게 몰려올 것까지 있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을 텐데. 언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배자의 말 따위 아무런 관심도 없다. 하고 싶은 말은 마음껏 해도 되지만 난 군관진의 점괘만 믿거든. 태복사가 너에게서 진상을 알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대화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그럼 태보, 지금부터 내 운명 좀 봐줄래?
널 위해서? 어때? 진상이 마음에 들어? 말도 안 돼. 하지만 군관진이 틀릴 리 없어. 카프카는 스텔라론과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들일 줄이야. 이렇게 황당할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시죠. 원하는 만큼 물어봐도 좋습니다. 본좌는 장군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니 먼저 자리를 뜨겠습니다. 네가 가서 물어봐. 넌 아직 카프카한테 물어볼 게 많잖아. 안녕? 넌 달라진 게 별로 없네? 미안. 너에게 너무 웃음꼴을 보였지? 좋아. 네 말대로 할게. 안 친한 거로 해. 열차에서 너한테 말을 걸지 않은 건 이곳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눌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남겨두겠다고 생각했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엘리오께선 세 개의 질문을 예견했지만 그 본질은 전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그중 하나를 듣게 되면 이번 여정의 목적을 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도 하셨지. 네가 그중 하나를 물었다는 건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겠지. 자, 답을 들을 준비는 됐어? 선주에서 일어나는 스텔라론의 난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하지만 네가 엘리오의 시점에서 본다면 스텔라론 헌터가 무고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야. 우린 모든 걸 예견했지만 무관심했고 제일 좋은 시기에 개입하는 걸 선택했지. 부태복이 놀란 이유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하나, 스텔라론 헌터는 선주의 적이 아니다. 이건 너도 알고 있겠지? 믿진 않겠지만. 둘, 스텔라론을 선주에 반입하고 그걸 가동한 사람은 따로 있다. 여기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포함돼 있어. 나부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의 적이 선주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이겠지. 태복이 서둘러 장군을 만나러 간 것도 그걸 알리기 위해서란다. 하지만 태복이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엘리오도 더 중요한 정보는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거든. 태복사가 나한테 군관진을 사용할 걸 예견했지. 만일의 상황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난 선주 연맹이 알아야 할 정보만 알고 있어. 세 번째 사실은 선주 연맹이 상상조차 못할 거야. 셋, 스텔라론 헌터가 이 모든 사건의 장본인이 아니라면 나와 블레이드가 여기 온 이유는 뭘까? 그건 너희를 위해서지. 황당하게 들리겠지? 그래서 부태복도 믿지 않은 거겠지만 군관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흥미로운 답을 얻게 됐어. 스텔라론 헌터가 이곳에 나타나고 블레이드가 체포되고 내가 이 군관진까지 오게 된 건 전부 너희 은하열차를 선주로 인도하기 위함이란 걸. 은하열차는 나부에 오게 될 거고, 맞아. 그리고 나부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야 해. 엘리오께서 선택한 그 미래에는 수렵의 힘을 필요로 하거든. 그래서 너흰 반드시 연맹과 모종의 관계를 형성해야 했지. 그래서 널 속이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야 했어. 난 네가 직접 나부 장군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 스텔라론의 난을 해결함으로써 연맹이 너희한테 신세를 지게 만들어야 했거든. 그렇게 되면 미래의 미래, 제일 중요한 순간에 선주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어때? 상상도 못했지? 악명이 자자한 스텔라론 헌터가 이렇게까지 한 게 전부 너희를 선주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니.
누구도 이런 각본은 상상 못했을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 엘리오께선 나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 미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잘못된 시간에 정확한 미래를 아는 것도 우리의 오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거든. 미래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야. 최고와 최악의 미래에서 너흰 파멸의 나누쿠와 직면하게 될 거야. 그건 에이언즈급의 참혹한 전투가 될 테니까. 그때가 되면 넌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겠지. 그건 너, 나, 그리고 은하열차가 닿을 수 없는 경지야. 절대 다수의 미래에서 운명은 그 순간에 끝나버려. 하지만 엘리오의 각본대로 진행한다면 한 줄기 희망 정도는 보이겠지. 그거 알아? 에이언즈라 해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저기 나철 씨, 아까 하다 말았던 번식에 대한 얘기 좀 계속해줘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신기해요. 에이언즈도 죽일 수 있다고요? 에이언즈는 무적 아니었나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무적도 영원한 불멸도 없어요. 그건 인간들의 시점에서 과장된 것뿐이죠. 번식의 죽음이 인간의 척도를 벗어난 건 사실이에요. 다른 에이언즈의 손에 죽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에이언즈들끼리 왜 싸우고 죽이는 거죠? 당신 진짜 선주 사람이 맞나요? 다른 에이언즈는 그렇다 치고 란과 약사에 대해선 알죠. 연맹의 수건이 에이언즈 약사를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알죠. 조금뿐이지만요. 엄마가 종일 검술 훈련만 감시해서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그럼 대화 주제를 바꾸죠. 수렵과 풍요의 원한을 모르면 이런저런 일들을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좋아요. 그럼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그 큰 상자 안에 담긴 건 뭐죠? 이 흰 상자 말인가요? 이건 영구, 일명 관이라고 해요. 고인의 시신을 안치하는 상자죠. 고인? 당신 행상 아니었어요? 행상의 업무 중 일부랍니다. 가는 길에 선주까지 운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거든요. 수명이 1000년이 넘는 장수종에게 죽음은 아주 먼 개념이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운기구는 전쟁터에 있으니 죽는 것도 허다하죠. 다만 우리는 영구의 시신을 담는 관습은 없어요. 선조 사람은 이름과 옥조를 시황사라는 인과의 전당에 공양해 동포와 작별하는 관습이 있죠. 여우족과 비디아다라족도 일종만의 작별의식이 있어요. 예전에 여우족 전사가 세상을 떠난 동포를 별대목에 안치한 후 머나먼 별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걸 본 적이 있죠. 여우족은 그걸 회기라고 불렀어요. 비디아다라족은 조금 신비해요. 그들은 아주 오래 살거나 다쳐서 빈사 상태에 이르면 진주 같은 알이 된대요. 그리고 아기의 모습을 하고 알에서 새로 태어난대요. 어머니가 비디아다라는 용의 후예라고 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에서 비디아다라족은 거대한 용으로도 변할 수 있었죠.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묵묵부답 씨가 먼저 말을 할 줄이야. 소상 말이 맞아. 비디아다라는 용의 후예이자 에이언즈 불멸의 후예지. 과거에는 용으로 변할 수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자질을 갖춘 건 아니야. 그 힘은 아주 진귀하고 희소해. 수많은 의식과 시험을 거쳐야 계승할 수 있지. 그리고 계승자에게도 딱히 좋은 일인 것만은 아니고. 불멸의 용과 그 후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많은 신화에서 그 완벽한 불멸의 삶을 칭송했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식 한 명만을 남긴 채 묵별 속으로 자취를 감췄어요. 천수를 다한 거겠죠. 모든 생명은 정해진 한계가 있으니까요. 에이언즈조차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언젠간 죽음의 순간을 맞죠.
오지랖이긴 한데 관 안에 있는 사람이랑 아는 사이예요? 알아요. 친구예요? 아니요. 그럼 연인?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요? 관 안에 있는 사람은 제 가족도 친구도 아닌 그저 일면식만 있는 사이랍니다. 우연한 계기로 약속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다들 충분히 쉰 것 같네요. 마각의 몸이야. 다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경거망동하지 마. 묵묵부답씨, 나철씨, 같이 가요. 속전속결로 저 녀석들을 해치우고 여자아이를 구해내자고요. 전에는 본인한테 전부 맡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기 너무 많잖아요. 부탁이에요. 저 녀석들을 전부 해치우면 두 사람한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할게요. 미적거리지 말고 가자. 배우 싸움은 무의미해. 곧 내 매운맛을 보여줄게. 느끼할걸? 생과사 저홍천 환화 기나긴 꿈. 안 비키면 혼내줄 거야. 부자의 재림. 괜찮으세요? 알면서 뭘 물어? 죄송해요. 피가 안 나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기계 인형이었군요. 운행 기능이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어. 운기군 맞지? 좋네. 날 지형사로 데리고 가줘. 나철씨, 묵묵부답씨, 죄송해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이 아가씨는 시황사의 인형 판관이에요. 운기군으로서 전 판관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죠.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두 분께 같이 다니자고 하는 게 아닌데 먼저 떠났다면 벌써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조금이나마 의술을 아니 아가씨의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지 봐줄게요. 이 아가씨는 인형이라 나철씨는 잘 모를 거예요. 지형사로 데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서상씨. 저한테 맡겨요. 아프진 않겠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시큰거리거나 저릴 텐데 참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나요? 소용없어. 난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기계야. 기계든 육신이든 형태는 존재하죠. 아가씨가 제 치료에 동의하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신기해. 대체 어떻게 한 거죠? 이건 의술이 아니잖아요. 풍요. 좋아. 지형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네. 임무를 계속해야겠어. 시황사의 율법에 따라 판관인 난 다른 사람들과 엮여선 안 돼. 하지만 너희는 날 도와줬으니 충고 하나만 하지. 얼른 이곳을 떠나. 난 이 사건의 근본을 바로잡고 수배범 스텔라론 헌터를 체포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 검수 실력이 뛰어난 데다 신성한 무기까지 갖고 있어서 무척 위험해. 이상한 병고를 겪지만 않았다면 내 수명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군. 이상한 변고?
난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거 알아? 에이언즈라 해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그럴 리가. 그건 우리의 염원이 아니야. 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죽은 에이언즈들의 이야기 말이야. 불멸의 룸, 미의 이델리라, 질서의 에나, 번식의 타이치론스, 그리고 개척의 아키비리. 전부 온 우주에 울려 퍼졌던 이름들이지만 지금은 주인 없는 운명의 길만 남겨둔 채 전부 사라졌지. 현재 인간에게 알려진 에이언즈를 죽이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째, 개념이 겹치는 운명의 길은 서로 충돌이 발생한다. 넓은 운명의 길은 상대적으로 좁은 운명의 길을 집어삼키게 돼. 질서의 에나는 그렇게 화합의 희패에게 동화됐어. 둘째, 에이언즈와 에이언즈. 그러니까 신의 전쟁에서 더 강한 쪽은 약한 쪽을 소멸시킨다. 이게 바로 번식의 타이치론스가 죽게 된 이유야. 그리고 선주연맹이 수렵의 인도하에 별바다를 떠돌며 풍요가 키운 흉물을 물리치려는 것도 이 이유라고 할 수 있지. 그건 나도 몰라. 아키비리는 무척 신비하게 사라졌거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건 누스밖엔 없을걸? 로봇의 머리로 뭐든 알고 있으니까. 어때? 신기한 이야기지? 올바른 길을 걷는 이들은 평생 너한테 들려주지 않을 이야기들이야. 잠깐,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은데? 시작됐네. 가자, 블레이디. 두 곳이나 더 가야 해. 카프카가 도망친 거야? 젠장! 대복한테는 뭐라고 변명하지? 카프카가 날 속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변명할 필요는 없을 거야. 이봐, 너 설마 카프카한테 세뇌당한 건 아니지? 이건 청작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반쪽짜리 고목이잖아. 왜 갑자기 자란 거지? 와, 멋져요, 멋져. 저는 운이 정말 좋네요. 장수종이 평생을 살아도 볼까 말까 한다는 이런 기이한 광경을 보다니. 그 이상한 힘이 바로 스텔라론일세. 웰트 아저씨 말은 스텔라론 때문에 불멸의 거목이 자랐다는 거야? 맞아. 선조 운기가 찬난 그 스텔라론이 아마 이 이상 현상의 원흉이겠지.